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전계입니다. 이 정전계라고 하는 용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정은 고요할 정입니다. 고요한 전계라는 뜻이죠. 즉 정지되어 있는 전하의 힘이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정전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지되어 있는 전하에 의해서 어떠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간을 정전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 이 정전계의 어떤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전계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 전하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에너지의 소비라든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즉 에너지 분포가 최소인 상태입니다. 정전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에너지 분포가 최소인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 상태라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전계는 에너지 분포가 최소이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정지되어 있는 전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하에 대한 즉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원자의 구조는 우리가 자기학 처음 얘기했을 때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 거죠. 자, 여기 원자의 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핵에는 플러스극을 가진 양성자라는 게 있고요. 이 양성자를 묶어줄 중성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 핵 주변에는 전자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이 전자가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때 나와 있는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극성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원자는 전자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양성자의 개수가 더 많겠죠. 한 개 더. 그래서 이 원자는 플러스의 극을 갖게 된다. 그럼 얘는 플러스 전하, 양전하가 되고 얘는 음전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어떠한 원자 핵의 구속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얘는 움직일 수 있겠죠. 운동을 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을 하는 전자는 당연히 일을 하는 거고, 그렇죠? 이때 전자의 속도, 운동 속도도 알 수 있겠다. 세 번째로는 전자의 운동 속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자가 운동하게 되면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떠한 두 지점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두 지점 간에는 전압이 V볼트만큼 차이 난다라고 볼게요. 이때 어떠한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이 두 지점 간을 이동을 했을 때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얼마냐면 Q, V, 줄입니다. 즉 전하량과 전압을 곱한 값이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이 E라고 하는 전자가 이동을 했다면 얘도 일을 하겠죠. 전자의 전하량은 E이고요. 전압 볼트가 됩니다. 이게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자가 M 킬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이 전자가 V 미터 퍼 세크로 운동을 했다면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웠을 2분의 1 M V 제곱의 에너지를 갖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여기서 라지 V는 전위 V가 되고요. 스몰 V는
속도 V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운동 속도 V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그럼 얘를 V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V는 루트 들어가 있네요. 제곱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 들어가 되겠죠. 루트 n분의 2 V가 됩니다. 그렇죠? 이때 이 전자 하나의 질량은 9.10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 되고요.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됩니다. 이 값을 대입을 하면 전자의 이동속도 V는 5.931 곱하기 10의 5승 루트 V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식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전자의 속도는 두 지점 간의 전위차 V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유전율입니다. 자, 유전율은 입실론이다 라고 쓰고 단위는 페럿 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U는 꿰일 U자입니다. 즉 유혹하다 라는 뜻이죠. 즉 전하를 유혹하는 비율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 전하를 갖고 있는, 전하를 붙잡아둘 수 있는 비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잡아둘 수 있는 어떤 비례상수란 얘기죠. 즉 유전율이 높으면 전하를 많이 붙잡아둘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유전율 입실론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공기나 진공 중에 유전율을 뜻합니다. 공기나 진공. 공기나 진공도 전하를 붙잡아둘 수 있죠. 공기나 진공 중에 유전율. 이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입니다. 계산해보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 퍼 메타가 됩니다. 이 상수값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굳이 일부러 암기하지 않으셔도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절로 암기가 되실 겁니다. 자, 입실론 S라고 하는 것은 비유전율입니다. 비유전율. 이 비유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식으로 써보면 입실론 S는 입실론 제로분의 입실론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매질의 유전율이 입실론이라면 이 매질의 유전율은 공기나 진공 중의 유전율보다 몇 배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비유전율인 거예요. 만약에 이 비유전율이 2다라고 한 것은 공기나 진공보다 이 유전율이 2배가 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물질마다 이 비유전율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몇 배이냐를 나타내는 게 비유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할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 아주 유명한 분이죠. 쿨롱은. 자, 이 쿨롱의 법칙에서 첫 번째 정전력이죠. 정전력. 이 정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되어 있는 전하들 간에 작용하는 힘을 뜻합니다. F다라고 쓰고요. 단위는 뉴튼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쵸? 자, 보면 어떠한 진공이나 공기 중에 전하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볼게요. 얘와
얘가 있다. 이때 얘의 전하를 제가 Q1 쿨롱이라고 보고요. 얘를 Q2 쿨롱이다 라고 볼게요. 그리고 두 전하 간의 거리를 R미터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 간에는 서로 힘이 작용하더라. 정지되어 있는 전하들 사이에 힘이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만약에 얘가 플러스 극이고 얘가 플러스 극이라면 두 개 간에는 서로 미는 반발력이 작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하나는 플러스이고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했을 때는 두 개 간에 서로 잡아당기는 흡입력이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전력이 얼마냐라고 봤더니 그 힘이 이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의 극성이 같으면 그 값이 얘는 플러스가 될 것이고요. 반발력일 때는 얘네들의 극성이 다르면 힘 F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흡입력이 됩니다. 즉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반발력, 마이너스는 흡입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때 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K다 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쿨롱 상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쿨롱 상수. 쿨롱 상수. K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될 것이고요. 얘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여기에서 입실론 제로다 라고 하는 것 사용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예요. 진공이나 공기 중에 Q1, Q2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이므로 여기가 입실론 제로가 되고, 만약에 어떠한 매질에서, 즉 입실론이라고 하는 매질에서 힘을 구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입실론이 들어가면 됩니다.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진공이나 공기 중에서의 얘기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전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개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개의 세기. 맞나요?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전개의 세기. 이 전개의 세기는 E라고 표현을 하고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공간상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으면 이 Q쿨롱으로부터 어떠한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기겠죠. 얘를 우리는 전기장 또는 전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Q쿨롱으로부터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당연히 그 전개의 세기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전기장의 세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Q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의 전개의 세기는 그 점에 단위 정전하, 즉 플러스 1쿨롱이 있을 때 이 단위 정전하가 받는 힘을 우리는 전개의 세기로 정의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식으로 쓰면 지금 뭐예요? Q쿨롱과 1쿨롱 간에 서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로 하겠다? 전개의 세기로 하겠다. 그럼 전개의 세기 E는 똑같이 4 파이 입실론 제로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곱하기 1. 얘를 뭘로 하겠다? 전개의 세기로 하겠다. 이 전개도 방향성이 있죠. 볼트 퍼 메타. 그럼 여기 1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냥
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하가 받는 힘 F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점의 전개의 세기에다가 요 단위 정전하 1 요걸 곱한 거예요. 맞나요? 요 전하가 받는 힘은 요 점에서의 전개의 세기에다가 곱하기 1 한 거라고. 얘가 단위 정전하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에 Q 다시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면 요 점에 Q 다시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면 요 Q 다시가 받는 힘 F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E 곱하기 Q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힘은 E 곱하기 Q로 쓸 수 있구나.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공간에 전개의 세기가 2라면 이 공간 내에 어떠한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 F는 Q, E, 뉴턴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F는 Q이다 라고 쓸 수 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전개는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방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에 Q쿨롱이 플러스 Q쿨롱이다 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이고 단위 정전하도 플러스예요. 그럼 서로 어떠한 힘이 작용할까요?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한다. 얘 이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럼 요 점에서는 이러한 방향, 요 점에서는 이러한 방향. 결국에는 이 플러스 Q쿨롱으로부터 전개의 방향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라는 게 있으면 얘로부터 이 전개의 세기의 방향은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방향이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Q쿨롱이라는 애가 있다라고 보고 어떠한 요 점에서 단위 정전하 1 쿨롱이 있다라고 보면 얘는 마이너스이고요. 얘는 플러스예요. 그럼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해요? 잡아 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럼 얘는 힘의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이 방향이 뭐예요? 전개 방향인 거예요. 그럼 얘를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전하 같은 경우에 전개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방향이 되더라 이거죠. 근데 실제 이 전개의 세기, 전개의 모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상으로 그린 이러한 화살표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력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이 전기력선의 모양이 이 전개의 모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전기력선. 전기력선은 플러스 전하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되고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전개의 세기에 대한 공식이더라.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라. 그렇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전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전위. 전위는 V다라고 쓰고 단위는 볼트다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위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자, 어떠한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어떠한 점에 Q쿨롱이다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이 전하에 의해서
어떠한 전개 공간이 발생할 겁니다. 전개.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Q쿨롱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위가 0에 수렴하겠죠. V equal 0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이 Q쿨롱이라는 애가 플러스 Q쿨롱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플러스 Q쿨롱. 그럼 이 플러스 Q쿨롱에 의해서 이 전개의 세기는 지금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방향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전개의 방향이 됩니다. 근데 전 위의 정의는 뭐냐면 전위가 0인 어떤 무한한 어떤 지점에서 플러스 1 쿨롱의 단위 정전하를 내가 알고 싶은 Q 쿨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까지 얘를 갖고 오는데 한 일을 뭘로 하겠다? 전위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식으로 쓰면 V는 그죠? W로 하겠다 이거예요. 1로 하겠다. 근데 1이 뭐예요? 힘 F에 dr 이렇게 되겠죠. 그죠? 힘과 거리를 곱하면 1이 되잖아요. 얘를 V로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여기에서 공부했던 바로는 F는 Q, E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죠? 이런 식이 있었나요? F는 Q, E. 그죠? F는 Q, E. 이 단위 정전하를 이렇게 갖고 오려면 힘을 줘야 되는데 힘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이런 방향이 돼요. F. 그죠? 그러면 이 전개랑은 반대네. 그죠? Q 값, 얘는 Q 값인 거고, 여러분들 혼동되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어떠한 전개일 때. 자, 얘가 Q 값인 거고, 얘가 전개 2잖아요. 그럼 힘 F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얘랑 곱한 게 힘이잖아요. 근데 방향이 어때요? 반대인 거예요. 힘 F는 이렇게 해서 F는 원래 Q, E 이렇게 쓰는데 이 전개와 힘의 방향은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 Q는 단위 정전하니까 1 돼요. 이렇게 1. 그럼 요게 F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구나. 그쵸? 그럼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럼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2의 dr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이게 전 위에 관련된 식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가지고 전 위를 구해보게 되면 V는 지워볼게요. V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2의 dr이에요. 이 값이 여기에 있네요. 2는.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의 dr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요 적분 구간을 바꾸면 요 마이너스를 없앨 수가 있어요. R부터 무한대까지. 4파 입실론 제로 다시 적어볼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볼게요. 4파이 입실론 제로 Q. 적분 구간을 반대로 하면 된다고 했어요. R부터 무한대까지 R 제곱분의 1 dr이 됩니다. 그래서 R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R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마이너스 R분의 1 어디서부터? R부터 무한대까지. 이거를 대입을 해보면
전이 V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더라.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단위는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전위차를 볼게요. 전위차.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두 지점 간의 전압의 차를 우리는 전위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고 예로부터 Am 떨어진 점이 있고 예로부터 Bm 떨어진 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예로부터 Am 떨어진 점의 전위는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A분의 Q가 되고요. Bm 떨어진 점의 전위는 4파 입실론 제로 B분의 Q가 돼요. 그럼 전위차라고 하는 것은 두 개를 빼면 되죠. 그럼 여기를 VA라고 하고 여기 VB라고 하면 전위차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죠. VAB는 VA 마이너스 VB라고 쓸 수 있겠고 다시 적어보게 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는 똑같아요. 그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그럼 전위차를 어떻게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배운 것이 정전력입니다. 정전력. 정전력 F는 공식에 의해서 4 파이 입실론 제로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뉴턴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이게 정전력. 두 번째가 전개의 세기입니다. 전개의 세기 E는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 단위가 볼트 퍼 메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세 번째 배운 내용이 전위입니다. 전위 V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볼트 요 세 가지를 배운 거죠. 자, 그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각각의 관련된 관계식을 보게 되면 힘과 요 전개의 관계에서는 F는 Q이다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뭐죠? E라고 하는 전개 내에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들어오면 그 전하는 QE 뉴턴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식을 통해서 E는 Q분의 F다라고 하면 요 Q가 단위 정전하 1이면 어떻게 돼요? 단위 정전하당 받는 힘을 우리는 전개색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전개세기와 전위와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V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2의 dr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유도한 거잖아요. 근데 얘 보면 얘를 적분하면 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적분의 반대는 뭐죠? 미분이죠. 아, E는 얘를 전위를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개의 세기는 전위 함수의 기울기다 이거예요. 기울기. 전위는 전개를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된다. 그럼 이거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네. 그쵸? 뭐가 있죠? 기존에 배웠던 스칼라, 기울기, 스칼라, 기울기의 회전은 뭐다? 0이다. 이걸 했잖아요. 그쵸? 0이다. 이게 뭐예요? 컬 2는 0이다. 맞나요? 컬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퀄 0 이거잖아요. 기울기 함수의 스칼라 기울기 함수의 회전은 0이다. 그게 컬 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회전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비회전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보존계라고 얘기하죠. 즉 전계는 회전하지 않는 장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존장, 보존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보존장의 특징은 뭐죠?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전개에 대해서 뭐 하면 선적분하게 되면 이때 시작점과 시작점이 정해져 있고 끝점이 정해져 있다면 그 선적분한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즉 이 얘기는 뭐죠? 경로와 뭐하다? 무관하다. 이거잖아요. 즉 A점에서부터 B점의 전이차를 구할 때 전개에 대해서 적분하는 내가 이렇게 적분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든 이게 A점이고 B점이 다라면 시작점과 이 정해져 있고 끝점이 정해져 있을 때 그 적분한 그 결과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경로는 무관하다. 그렇죠? 그리고 폐곡선에 대해 적분하면 그 값은 항상 뭐다? 0이다. 점이죠. 그렇죠? 0이다. 그럼 얘를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ds. 그럼 컬 2가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다. 너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다? 전개는 보존장이다. 보존계다. 그리고 회전하지 않는 장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 등전이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등전이면. 등전위면. 자, 등전이면이 뭘까요? 등전이면. 자, 등전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가 동일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그게 면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큐클롱이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면 이 큐클롱으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의 전위들은 어떻게 돼요? 다 같겠죠. 왜? V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되기 때문에 R 값이 동일하면 V는 다 동일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어떠한 면을 이루고 있을까요? 바로 9의 면이 되더라 이거예요. 9의 면. 즉 전위가 동일한 점들을 다 연결해 봤더니 뭐가 된다? 9면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면을 뭐라고 한다? 등전이 면이다. 이렇게 얘기해. 전위가 같은 면들의 점의 집합을 우리는 등전이면. 그럼 이 등전이면의 특징은 무엇이 있냐라고 봤더니 첫 번째 등전이면은 폐곡면이다 이렇게 됐어요.
폐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닫혀 있다 이거예요. 여기가 열려 있지 않다고요. 그 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그 전하를 다 닫고 있어요. 요 전하 Q클롱으로부터 같은 전위를 같은 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 이 전하를 뭐예요? 둘러싸고 있다 이거예요. 닫혀 있다 이거. 완전히 닫혀 있다. 등전이면은 폐곡면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다른 등전이면은 교차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등전위면은 교차하지 않는다. 당연히 교차하지 않죠. 만나지 않죠. 왜? 전위가 다르니까 다른 등전이면인 거죠. 등전이면 다 다른 등전이면들은 다 서로 만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수직이다. 전기력선은 등전위면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 거죠. 수직이다. 수직. 전기력선이 뭐였죠? 아까 얘기한 건 전개의 세기를 보이지 않는 전개의 세기를 우리가 가상으로 그린 선, 화살표를 전기력선이라고 했어요. 이 전기력선은 만약에 플러스 Q쿨롱으로부터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얘는 항상 이 등전이면과 어떻다? 수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수직이다. 전기력선은 등전이면과 항상 중요한 겁니다. 수직이다. 네 번째, 얘를 점전하라고 한다면 점전하에 의한 등전위면은 얘가 무슨 모양이에요? 구죠, 구. 구면이다. 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체의 성질에 대해 보겠습니다. 도체의 성질과 전하분포. 도체의 성질. 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도체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도체. 도체는 뭔가요? 도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도체는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로 알고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 도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 전하, 가, 무수히 많은 물질을 우리는 도체다 또는 완전 도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하가 많은 물질을 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플러스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이 되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도체에 이런 도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집어넣으면 이 도체 내에는 뭐가 많다고요? 자유로운 전하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를 어떻게 해요? 만나서 서로 상쇄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플러스 전하와 플러스 전하끼리 있으면 이 플러스 전하끼리 서로 어떻게 밀어내겠죠. 어디로? 바깥쪽으로. 계속 밀어내서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집어넣으면 이 플러스 전하는 이 도체의 표면에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도체 내부에는 전하라는 것이 없게 됩니다. 어떻다?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고 다 어디에? 표면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 도체의 성질을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느냐? 도체 내에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그 전하는 어디에 있느냐? 다 표면에 존재하게 돼요. 도체 표면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전개의 세기 2는 얼마가 되죠?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 이렇게 돼요. 맞나요? 그러면 요 내부에는 전하가 없다고요. Q 이퀄 0 된다고요. 아, 그럼 얘는 전개의 세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 된다 이거예요. 도체 내에서는, 도체 내부에는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거예요. 내부에는. 아시겠죠? 두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여기에서 전개의 세기가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볼게요. 여러분,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예요. 그죠? 얘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요 의미를 보면 전 위의 변화량인 거죠. 얘를 미분하라고 하는 건 기울기를 구하라, 변화량을 구하라 이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변화가 없다. 전 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죠? 다 같다 이거잖아요. 등전이다 이거예요. 즉 도체 내부나 외부나 표면 전위가 같다 이거예요. 표면 전위가 어떻다? 같다. 도체 내나 표면이나 외부나 다 등전이다 이거예요. 등전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세 번째. 아까 좀 전에 등전이면은 전기력선이 수직이다라고 했죠. 아,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에 어떻게 만나요? 수직으로 출입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출입한다. 중요한 거죠. 네 번째. 전하 밀도는 곡률이 클수록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곡률이 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뾰족하다 이거예요. 뾰족하다. 그러니까 즉 전하는 뾰족한 곳에 많이 모인다.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고요. 얘는 요 부분보다 전하가 많이 뭐 한다는 거예요? 모인다 이거잖아요. 즉 뾰족할수록 전하가 더 많이 모인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다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는 요 면에 맞는 이렇게 면을 그려볼게요. 보면 여기에 반지름이 있죠. 얘를 R1이라고 보고 여기에 반지름이 있죠. 얘를 R2라고 볼게요. 어떤 게 커요? 이렇게 커요. 그렇죠? 자, 뾰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얘가 뾰족한 거잖아요. 뾰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곡률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꺾이는 것 없이 크다 이거예요. 곡률이 크다. 꺾임이 많다 이거죠. 근데 이 R은 뭐예요? 반지름이죠. 반지름 얘가 작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곡률 반경이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화 밀도는 공률이 클수록 높다, 크다. 다르게 얘기하면 전화 밀도는 공률 반경이 작을수록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체가 갖고 있는 요 성질,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없고 전개의 세기가 0이다. 두 번째, 모든 도체 내부와 외부와 표면의 전위는 같다, 즉 등전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출입을 한다. 그리고 공률이 클수록 전하가 많이 모인다. 다르게 얘기하면 공률 반경이 작을수록 전하가 많이 모인다 라고 하는 도체의 성질, 그 다음에 등전이면에 대한 어떤 성질에 대해서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